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나가 현재 재개발 계획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이철민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좀 봐요. 재개발 계획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현재 재개발 예정 구역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깊이가 이상해요. 보통보다 훨씬 깊게 파려고 해요. 왜 그럴까? 혹시 50년 전 사건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는 건 아닐까요? 당시 건설 현장이었던 곳을 깊이 파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려는 영애 여사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 그래서 이철민이 이렇게 서두르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구나. 더 조사해보니 이철민은 최근 몇 년 사이 삼성동 일대의 땅을 계속 매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50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완성하려는 거네요. 박철수 옹이 어이없어 했어요. 증거가 완성되자 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미나가 물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잖아. 경찰도 별로 관심 없을 거야. 박철수 옹이 걱정했어요. 그럼 언론사에 제보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위험해. 이철민 같은 사람은 언론사에도 영향력이 있을 거야. 영애 여사가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만나보자. 이철민을 직접 만나서 증거를 보여주고 자수하라고 하는 거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김영숙 씨라는 증인도 있고 미나가 모든 걸 녹화할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대형 건설 사무실에서 역사적인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75세의 이철민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황혼의 명탐 정단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영희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그냥 사고였어.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박철수 옹이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어요. 김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이철민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이제 그만하세요. 김영숙이 일어섰어요. 5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오빠를 잃고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서. 이철민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책임을 져야 해요. 이철민의 자백을 받아낸 후 황혼의 명탐정단은 신중하게 진실 공개 방법을 결정했어요. 첫째, 김영숙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했어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경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째,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50년 만에 밝혀진 미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뉴스가 되었죠. 셋째, 황혼의 명탐정 TV를 통해 전체 사건을 공개했어요. 이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공개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어요. 삼성동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50년 동안 묻혀있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철민에 대한 분노까지. 우리 집값은 어떻게 돼요? 재개발이 취소되면 어쩌죠? 50년 전 일 때문에 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해요?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황혼의 명탐정단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괜히 옛날 일을 들춰내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5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와서 문제 삼아? 영희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회의를 느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진실을 밝혔지만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 것 같아. 김영숙 씨는 기뻐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 박철수 옹도 고민에 빠졌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항상 옳은 일일까? 때로는 진실을 묻어두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미나는 유튜브 댓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응원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는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괜히 나서서 동네를 망쳤다. 5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춰내냐?
재개발 못하게 만들어서 주민들 재산 피해 입혔다. 세 사람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숙이 황혼의 명탐정단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 중년 남성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의 아들 김민수입니다. 아들? 세 사람이 놀랐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이번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50년 동안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부주의해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양심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영희 여사가 다른 남성을 가리켰어요. 제 사촌형 김태수입니다. 김태호 아버지의 형의 아들이에요. 김태수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삼촌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이철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해요. 형사처벌은 못 받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또한 김태호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일어났어요. 양심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 노동자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김태호 기념사업회를 만들려고 해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처럼 양심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나자 삼성동 주민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개발 중단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시에서는 김태호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마을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대신 마을 보존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죠.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현장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박만수 할아버지의 희망 철물점도 진실을 지킨 철물점으로 유명해져서 손님이 늘었어요. 이제 정말로 희망이 생겼어요. 박만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50년 전 희생자들 덕분이구나. 앞으로는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겠어.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었네. 이철민은 여론의 압박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김태호 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철민은 자신의 전 재산을 김태호 유족들과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형 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혼의 명탐정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옛날 일 들춰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희망찬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해주세요. 김영숙은 매일 황혼의 명탐정단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50년 동안의 한이 풀렸어요. 오빠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구나.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밝히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 박철수 옹이 동의했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미나도 성숙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탐정단은 더욱 강해졌어요. 첫 번째 사건이 가족 간의 화해를 다뤘다면 두 번째 사건은 사회 정의를 다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진실과 정의를 찾는 일이구나. 박철수 옹이 깨달았어요. 미나는 이 사건을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닌 본격적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김태호 사건에
전말이라는 제목의 60분 다큐멘터리였죠. 이 작품은 각종 영상제에서 상을 받았고 미나는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요.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남기는 거예요. 박철수 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형사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황혼의 명탐정 75세에 다시 시작한 수사관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영희 여사, 나도 이제 작가가 됐어. 정말? 책이 나왔어? 출간 제의가 들어왔어.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 박철수 옹의 책은 실제로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중장년층의 공감을 얻었거든요. 영희 여사는 이제 동네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예전의 오지라퍼는 사라지고 정보 분석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영희 여사님, 이번에도 또 신기한 걸 알아내셨네요. 여사님의 직감은 정말 대단해요. 영희 여사는 지역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도 맡게 되었어요. 영희 여사의 동네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다뤘죠. 내가 평생 수다쟁이라고 놀림받았는데 이제 와서 진짜 직업이 될 줄이야. 영희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1년 후 삼성동은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어요. 김태호 추모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헌화를 하고 갔어요.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왔는데 김태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였어요. 양심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공원 방명록에는 이런 다짐들이 가득했어요. 희망철물점은 진실박물관이라는 별관을 만들어서 당시 사건 자료들을 전시했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관람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면서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았죠. 마을 전체가 진실의 마을이라는 브랜드로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의 비밀 사건이 해결된 후 황혼의 명탐정단에게는 더욱 다양한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이제 신중했어요. 모든 사건을 다 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들만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야.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더욱 신중해야 해.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두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세 사람은 깊이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였을까? 미나가 물었어요. 이철민? 박철수 옹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영희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범인은 침묵이었어. 5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침묵했기 때문에 진실이 묻혔던 거야. 맞아요. 김성구 할아버지도 박만수 할아버지 아버님도 김영숙 씨도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미나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박철수 옹이 말했어요. 침묵하고 있는 진실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일. 김태우는 50년 만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받았어요. 시에서는 그를 양심을 지킨 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시민상을 추서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어받아 건설 안전감시단을 만들었어요. 부실 공사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양심을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수의 다짐이었어요. 김영숙은 드디어 50년간의 한을 풀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오빠의 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이제 편히 쉬어. 모든 사람이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 박만수 할아버지는 망가진 희망철물점 간판을 수리하는 대신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옆에 새로운 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진실을 지킨 가게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의 기다림 끝에 밝혀진 김태호 사건의 증언 현장. 이 간판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고 아이들에게는 정직과 양심에 대한 교육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영희 여사가 물었어요. 전혀 없어요. 50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야 가벼워졌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마무리한 황혼의 명탐정단은 한층 성숙해졌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탐정 놀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때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미나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해. 박철수 옹이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황혼의 명탐정단 윤리 강령을 만들었어요. 진실을 밝히되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의 사생활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증거 없는 추측은 하지 않는다. 위험한 사건은 전문기관에 맡긴다. 상업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오래된 간판의 비밀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황혼의 명탐정들이 찾아낸 묻혀진 정의,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탐정이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아름다운 협력 사례. 하지만 세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목적이지.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성공적으로 두 사건을 해결한 후 황혼의 명탐정단에게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데? 30년 전에 사라진 마을 전체 주민등록부에 대한 의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일 수도 있대요. 왜 누군가 주민등록부를 숨기려고 했을까? 그걸 밝혀내는 게 우리 일이겠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려울수록 더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황혼의 명탐정단의 활동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이 묻어두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황혼의 명탐정단처럼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해보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보자. 각 동네마다 자체적인 시민 탐정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황혼의 명탐정단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삼성동은 진실의 마을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김태호 추모공원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심과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희망 철물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역사교육 현장이 되었어요. 매일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50년 전 사건에 대해 배우고 갔습니다. 김영숙은 김태호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어서 부실공사 근절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죠. 이철민은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태호 추모 사업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면서요. 황혼의 명탐정단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사건은 뭘 할까요? 미나가 물었어요. 글쎄, 어떤 사건이 좋을까? 영희 여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중요한 건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달라는 간절함이야. 박철수 옹이 말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영희 여사가 문을 열어보니 60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황혼의 명탐정님들, 저도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20년 전에 사라졌는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황혼의 명탐정단의 새로운 모험이 또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